도화살 때문에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 친구는 그렇게 집으로 내려간 후 일주일간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린 것 마냥 끙끙댔다고 합니다. 또 그런 자식을 바라보던 부모님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저 지켜보시기만 하셨고요. 그렇게 친구는 정확히 일주일쯤 됐을 때 몸이 좀 개운해지면서 그간 앓았던 아픔이 좀 가시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주체할 수 없던 그 성욕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잠잠해졌을 뿐 그 전보다 나아진 정도였지 이전처럼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친구 부모님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것을 확인하고는 다짜고짜 친구를 앞세워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바텐더를 만나야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친구 입장에서도 부모님 말씀을 절대 거역할 수 없었고 그저 시키는 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일단 서울로 가기 전 친구가 가지고 온 짐을 모두 풀어 어떻게든 부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두말 없이 다시금 친구를 재촉했고 결국 어머니만 본가에 남겨놓은 채 두 사람은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친구를 바에 데려갔던 그 형이란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상하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대한 답장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두 사람이 함께 직접 바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친구 아버지와 얼핏 보기에도 어려 보이는 친구를 마주한 바 사장과 직원들은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더니 자초지종을 설명 듣고 그 문제의 바텐더 행방을 물으니 그제야 좀 수그러진 태도로 이 부자를 대해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바텐더의 행방은 본인들도 모를 뿐더러 얼마 전 일을 그만두고 종적을 감췄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함께 일을 했던 동료고 사는 곳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고 애원하듯 물었지만 자신들도 도저히 알 방법이 없고 그 전에도 가끔 몇 달씩 잠수를 탄 적이 있다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기를 반복한 적이 있어 찾기 힘들다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친구는 그쪽 직원들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친구와 아버지가 했던 말은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선 거부감 느껴질 뿐더러 무슨 부적과 관련된 사람을 찾는다는 둥 하는 게 이상한 사이비 종교 맹신자같이 보였을 수도 있고 신빙성도 없어 보여 일부러 바텐더의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듣고미 그랬습니다. 요새 세상도 험하고 이상한 사람도 많으며 더군다나 부적이 어쩌고 저쩌고 별 관련도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동료를 찾으니 일부러 감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가게 사장이나 종업원 이외에 그 바텐더에 대한 정보를 구할 길이 만무했다. 친구와 아버지는 결국 다시 친구의 자취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쩌면 그 형이란 사람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계속 연락을 취해보는 방법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일주일여를 좁은 자취방에서 두 부자가 함께 보내던 중 그 형이란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일단 친구 말에 의하면 당시 형의 음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그것과 달리 매우 경직됐으며 한편으로는 뭔가 음흉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 약속을 정하고 보기를 청했습니다. 또 이 형이 좀 이상한 게 아버지가 함께 올라오셨다는 별도의 언지를 주지 않았음에도 그냥 무조건 친구 보고 혼자 나오라고 누구와 같이 올 거면 절대 만나주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뭐 평소에 낯을 가린다거나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누군가 같이 나갈 거란 말도 없었을 뿐더러 사교성이 많아 처음 보는 사람과도 유대관계를 쉽게 가지던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상했습니다. 안심을 시키고 혼자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형은 만날 장소와 시간 등을 문자로 찍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시던 친구 아버지도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곤 표정이 심각해지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형이란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해준 약속 장소와 시간대를 확인하고 곧바로 두 부자는 행선지를 향해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는 친구 혼자 온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곳이 잘 바라보이는 곳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0여 분 정도가 지나자 멀리서 좀 낯익은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는데 다름 아닌 그 바텐더였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친구는 당황한 나머지 아버지의 동태를 살폈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바텐더는 친구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알지 않느냐고 그 형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내가 대신 나왔다라는 식으로 말을 이어가며 친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친구가 뭔가 자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그럼 다음에 형을 직접 만나겠다며 돌아가려고 하자 바텐더가 친구의 팔을 아주 세게 붙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분명히 혼자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걸 붙이고 나왔네. 라고요. 친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한 어른에게 그런 식의 표현을 붙여 말하니 살짝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그저 주시만 하고 계셨고요. 일단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잡아댄 친구는 그냥 돌아가시고 다음에 직접 형이랑 만나겠다고 하며 억지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친구 아버지께서 친구를 향해 빨리 와, 빨리 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손짓까지 하시며 부르시더랍니다. 친구는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본능적으로 미친 듯이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달려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자마자 헉헉대며 지금까지 겪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후 기절했고 기억은 없었으며 눈을 떠보니 옆에선 아버지가 흐느껴 울고 계시고 자꾸만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책임졌어야 했는데 라는 말만 반복하시더랍니다. 논란, 친구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께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아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 그제야 친구 아버지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아까 네가 약속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뭐라고 짓거리더니만 팔을 막 휘젓고 미친 듯이 소리도 지르고 이쪽을 쳐다보기도 하고 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막 불렀고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달려오더니만 나를 붙잡고는 아버지, 저기 저 여자가 그 바텐더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텐더요 하는데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 이놈 새끼야. 너 뭐가 단단히 씌었다. 큰일 났다 이놈아 하시며 다시 막 우시더랍니다. 분명 자기는 몇 마디 나는 게 전부였고 아버지 쪽을 쳐다보긴 했어도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젓고 춤을 추고 발광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자기 눈에 보였던 그 바텐더가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당장 학교고 뭐고 여길 떠나겠다며 자취방도 내놓고 학교 휴학계도 제출하라고 운장을 놓으셨습니다. 친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사주학적으로 꼬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게 되면 이승에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암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부터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까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또다시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방법이 없었던 상황에서 또다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몰래 늦은 저녁 시간 약속을 잡았습니다. 형은 한눈에 보기에도 초췌한 몰골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곤 지금까지 네가 겪었던 일 다 알고 있었다면서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형이란 사람의 이야기인즉슨 처음 친구를 바에 데려가기 훨씬 전 바텐더를 알게 됐고 묘한 매력과 이끌림을 느껴 빠져있던 중 관계도 발전하고 연인 사이처럼 됐는데 어느 날 이 바텐더가 좀 희한한 부탁을 하더랍니다. 조만간 자기 고향 후배가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 그 친구를 우리 가게로 무조건 데려와라. 단, 그 전에 그 친구가 평소 즐겨 입는 청바지 밑단 오른쪽을 뜯으면 바늘로 재봉해 놓은 손가락 마디만한 작은 부적이 있을 거라며 그걸 꼭 함께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이란 사람도 뭔가 바텐더에게 조종을 당하는 것 같다고 느꼈답니다. 다시 이어가 보면 그 형은 그냥 바텐더가 마냥 좋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심지어 친구의 자취방을 드나들며 일일이 짐도 뒤지고 부적을 찾기 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친구놈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좋다고 쫄래쫄래바까지 따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조금 정리가 됐던 친구는 그럼 당장 그 바텐더를 만나서 부적을 돌려달라고 하고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혹시 무속인이거나 그런 계열의 사람은 아닌지 확인하자고 재촉했습니다. 형도 자신 나름대로 해볼 건 다 해봤고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다 허사였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일단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조만간 날짜를 정해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애매하니
자신의 신변이 정리되는 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마땅히 물질적인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지니고 있는 부적을 절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며 실종 신고 같은 방법을 쓰기도 애매했으니 어쨌건 실마리는 형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친구는 또 순순히 따르며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친구의 자취방에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그 바텐더였습니다. 바텐더는 두 부자가 자신을 찾기 위해 가게까지 직접 찾아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혹시 몰라 연락처와 주소지까지 남기고 간 점을 마냥 넘길 수 없어 연락 대신 직접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바텐더에게 구애했습니다. 여타 다른 남자들의 허세와 달리 뭐 돈이 많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직업이 화려하다거나 하며 부리는 허세가 아니라 좀 특이한 게 자기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의 손금과 사주를 잘 볼 줄 알며 예지문 비슷한 것도 자주 구고 무엇보다 그런 재주를 통해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아주 좋은 흐름으로 돌려세워 올수대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미친 헛소리와 허풍으로 생각하고 그저 바에 찾아오며 추근덕거리는 좀 특이한 손님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하게 뭔가를 잘 맞추고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예측해줘. 한 번은 손님과 큰 트러블로 일이 커질 뻔했다가 형이 알려준 비방대로 했더니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호기심 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일환으로 몇 번 만나줬는데 한 번은 이 형이 자신한테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얼굴에 도화살이 아주 짙게 깔려있는데 이러면 평생 남자 등살에 치여 살 팔자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팔자 좀 한번 고쳐줄까? 라고 했답니다. 일단 많은 남자들을 만났다는 건 사실이었기에 바텐더도 농담 비슷하게 그럼 나야 좋지. 한 남자 밑에서 정착하고 살면 나쁠 거 없지 라며 흘려버리듯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한 것도 까맣게 잊은 상황에 어느 날 고향 후배라면서 젊고 잘생긴 총각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게 바로 친구였답니다. 친구가 어느 정도 수리된 상태에서 형은 안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뭔가를 꺼내 보여주더니 건네줬는데 아주 작은 모양의 부적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따가 나갈 무렵에 친구를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잘생겼다고 몇 마디만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장난 반 농담 반 실제 친구가 잘생기기도 했고 워낙 그 형이란 사람의 행동이 기괴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자신을 찾아오는 빈도수가 높아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자신에게 잘해보고 싶다며 접근하니 일에 치여 피곤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솟구쳐 욕을 내뱉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귀찮아져 그 길로 일도 그만두고 형이란 사람과의 연락도 끊어버렸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봐 사람들 중 친한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신변을 비관해서 투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차마 장례식장은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분명 며칠 전 초췌했지만 또렷한 음성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 대화까지 한 사람이 벌써 오래전 이승을 등진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적은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며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분명 어딘가 잘 놔뒀는데 꼭 그 기억만 통째로 드러낸 것처럼 가물가물하며 찾기 어려웠다면서 바텐더가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친구 놈은 지금까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며 여기저기 백방으로 연락해 형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망연자실해하시며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사주쟁이 놈 하나가 너를 알아보고 장난질 하다가 뒤져서도 그 신이 널 데려가려는 모양이다. 그러시고는 두 말 없이 먼저 내려가신다며 그 길로 댁으로 향하셨고 친구는 자취방을 내놓고 휴학계까지 제출한 뒤 뒷정리를 마치고 바로 따라가려던 찰나 마지막으로 그나마 좀 친했던 제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이후 종종 몇 번 문자를 주고받다가 결국 저도 그 친구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사이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지만 직접 전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과연 그놈이 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일까 의심도 해봤지만 부질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